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부분은 소방시설 점검 매뉴얼, 그중에서도 제1장 12절,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입니다. 이 부분을 정말 통째로 외워야 해서 암기에 딱 좋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또 특전 장소, 전기실 같은 데는 필수적인 설비라서요. 중요한 건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는 거고 각각 특징이 확 다르다는 점이에요. 이걸 알아야 암기가 쉬워집니다. 좋습니다. 그럼 할로겐 화합물이랑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,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두 설비가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을까요? 그걸 먼저 알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. 네, 좋은 지적이세요. 둘 다 일단 전기가 안 통하는 비전도성이고요. 또 사용하고 나면 잔여물이 거의 없어요. 깨끗하죠. 오, 깨끗하다는 거 중요하네요. 장비 같은 거 보호해야 하니까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때 예전에 쓰던 그 할론 소화 약제 있잖아요. 1301, 2402 이런 것들. 이건 환경 문제, 그 오존층 파괴 이슈 때문에 지금은 이 분류에서 제외됩니다. 이건 확실히 알아두셔야 해요. 아하, 할로는 이제 빠지는 거군요. 환경 규제 때문에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두 계열이 어떻게 다른지 암기해야 할 핵심 포인트 위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네. 먼저 할로겐 화합물 계열부터 보죠. 이름에 할로겐이 들어간 것처럼 그 풀소, F, 염소, Cl 같은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에요. FC-3-1-10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은 것들이죠. 네네. 이 계열의 가장 큰 특징, 핵심은 억제 소화 효과예요. 억제 소화요? 그게 어떤 거죠? 불이 계속 타려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걸 화학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. 마치 불타는 과정의 연결고리를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화학적으로요. 아, 화학적으로 반응을 차단한다. 약간 느낌이 오네요. 그럼 방사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이게 화학적으로 작용하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좋아요. 저농도로요. 그래서 보통 10초 이내, 아주 짧은 시간에 확 뿌려서 불을 꺼버립니다. 속전속결이죠. 오, 10초 이내 정말 빠르네요. 저농도로 짧게. 네, 그러니까 할로겐 하면 화학적 억제, 그리고 저농도 단시간. 이렇게 딱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약효는 그 다음이고요. 알겠습니다. 할로겐은 화학전, 속전속결, 저농도 단시간. 오케이. 그럼 다음은 불활성 기체 계열이겠네요. 이건 좀 다른가요? 네,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. 불활성 기체는 말 그대로 반응성이 거의 없는 안정한 기체들을 쓰는 거예요. 헬륨, 네온, 아르곤, 질소 이런 것들이나 이걸 섞은 거예요. IG-541, IG-100 이런 게 대표적이죠. 아, 원래 공기 중에도 있는 그런 기체들이요? 그렇죠. 얘네들의 주특기는 질식소화입니다. 질식소화. 이건 좀 더 직관적인데요? 네, 이건 간단해요. 공간에 이 기체를 막 뿌려서 산소 농도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. 불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. 아하, 산소를 없애서 불을 끈다. 그럼 이건 좀 많이 뿌려야겠네요? 정확합니다. 산소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니까 당연히 고농도로 뿌려야 하고요. 시간도 할로겐 화합물보다는 좀 더 길어요. 보통 유류화재 같은 B급엔 1분, 전기나 일반 화재 AC급은 2분 이내로 방사하게 되어 있어요. 아, B급 1분, AC급 2분. 고농도로 좀 더 길게. 네, 그래서 불활성 기체는 산소 차단, 질식, 그리고 고농도 장시간 이렇게 딱 대비해서 외우면 절대 안 헷갈릴 거예요. 와, 할로겐하고 불활성 기체. 진짜 소화 원리부터 방사 방식까지 완전히 다르네요. 이 차이점을 딱 잡아두는 게 암기의 핵심이겠어요. 맞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럼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안 터지고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할 때도 있잖아요. 그 방법들도 좀 알아야겠죠. 그렇죠. 수동 기동 방식. 이것도 알아둬야 하는데요.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편해요. 첫 번째는 그냥 제일 단순하게 레버 같은 걸 당기거나 누르는 방식. 네, 레버 조작. 두 번째는 그 소화약제 저장용기 근처에 기동용기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직접 조작하는 거예요. 아, 밸브를 직접요?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수동 조작함이라는 게 보통 설치되거든요. 거기 버튼을 눌러서 전기 신호로 원격 기동하는 방식. 이렇게 레버, 밸브 직접 조작, 원격 버튼 세 가지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. 레버, 직접 밸브, 원격 버튼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고비 같은데요. 약재량 계산이요.
이거 공식 보면 막 머리가 클 것 같은데 다 외우긴 좀 그렇고 암기하려면 뭐에 좀 집중해야 할까요? 맞아요. 사실 공식을 막 숫자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 구성 요소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. 암기할 때는요. 아,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? 네네. 할로겐 화합물이든 불활성 기체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거의 비슷해요. 먼저 당연히 그 공간의 크기, 방호구역 최적 부위라고 하죠. 그렇죠. 공간 크기 부위.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진하게 뿌릴 건지 그 목표 농도, 설계 농도라고 부릅니다. 목표 농도. C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약간 까다로운데 비체적 S라는 값이에요. 이게 뭐냐면 온도가 변하면 기체 부피도 변하잖아요. 그걸 반영하는 값이에요. 쉽게 말하면 이 약재가 특정 온도에서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. 아, 온도에 따른 부피값 같은 거군요. 비체적. S. 네, 할로겐은 온도별 상수 K1, K2 이런 걸로 좀 계산하고 불활성 기체는 표준 상태에서의 비체적 VS란 걸 또 고려하고요. 근데 암기 목적으로는 그냥 체적, 농도, 기체적, S 또는 VS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.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. 아하, 딱 정리되네요. 공간 크기 V, 목표 농도 C, 그리고 약재의 부피 특성 S나 VS. 이 세 가지 핵심 요소. 좋아요? 네, 바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내용 정리하면 첫째, 종류별 특징 차이. 억제냐, 질식이냐, 저농도 단시간이냐, 고농도 장시간이냐. 이거 확실히 구분하고. 둘째, 약재량 계산에 필요한 핵심 요소 세 가지. 체적, 농도, 비체적.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암기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와, 진짜 명쾌하게 딱 떨어지네요. 복습할 때 말씀하신 대로 표 하나 그려서 할로겐이랑 불활성 기체 딱 놓고 비교하면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렇게 비교하는 게 최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. 아까 할로는 환경 문제로 빠졌다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쓰는 이 할로겐 화합물이나 불활성 기체 중 일부도 사실 지구온난화 지수 같은 환경 영향 때문에 계속 규제가 논의되고 있어요. 아, 이것들도요? 네.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더 친환경적인 소화 약재나 방식이 나올지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이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기술은 계속 변하고 규제도 따라 변하니까요. 와, 정말 중요한 점까지 짚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부디 성공적으로 암기하시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